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으셨던 적 있으신가요? 말을 하려는데 혀가 꼬이는 느낌, 한쪽 손에 갑자기 힘이 빠지는 느낌,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을 수도 있습니다. 피곤해서 그렇겠지, 잠을 못 자서 그렇겠지 하고요. 하지만 이런 증상들이 뇌가 보내는 긴급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뇌졸중의 초기 전조 신호 7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 신호들을 알고 계시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의 생명도,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편안하게 앉으시고 천천히 들어보세요.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매일 건강한 이야기가 찾아갑니다. 뇌졸중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옛날에는 중풍이라고 불렀습니다. 갑자기 쓰러지고 한쪽 몸을 못 쓰게 되고 말을 못 하게 되는 무서운 병이에요. 뇌졸중은 뇌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하나는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 다른 하나는 뇌혈관이 터지는 뇌출혈입니다. 어느 쪽이든 뇌세포가 손상을 받습니다. 뇌세포는 한 번 죽으면 다시 살아나지 않아요.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뇌졸중으로 돌아가시는 분이 한 해에 2만 명이 넘습니다. 암 다음으로 많은 사망 원인이에요. 살아남더라도 후유증이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신마비, 언어장애, 인지장애. 본인도 힘들고 가족도 힘든 병이죠. 그런데 뇌졸중은 갑자기 오는 것 같지만 사실 신호를 보냅니다. 몸이 미리 경고를 해요. 다만 우리가 그 신호를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그 신호들을 알려드릴게요. 이 신호를 알면 골든타임을 잡을 수 있습니다. 뇌졸중의 골든타임은 3시간에서 4시간 30분입니다. 이 시간 안에 치료를 받으면 후유증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시간을 놓치면 뇌 손상이 커집니다. 그래서 전조 신호를 아는 게 그토록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만 알면 아쉽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신호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신호는 아침에 갑자기 찾아오는 어지럼증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천장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느낌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일어나려고 하는데 몸이 휘청거리고 세상이 기울어진 것 같은 느낌 말이에요. 대부분 피곤해서 그렇다, 빈혈인가 보다 하고 넘기십니다. 물론 모든 어지럼증이 뇌졸중은 아닙니다. 이석증이나 빈혈, 저혈압 때문에 어지러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뇌졸중의 전조로 오는 어지럼증은 조금 다릅니다.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뇌 혈류가 갑자기 변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 혈압이 급격히 변동하거든요. 밤새 누워있다가 갑자기 일어나면 뇌로 가는 혈류가 순간적으로 줄어들 수 있어요. 이때 뇌혈관이 이미 좁아져 있거나 막히기 직전이라면 심한 어지럼증이 올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의하셔야 할 어지럼증이 있어요. 갑자기 시작되고 아주 심하고 구역질이 동반되고 걸을 수 없을 정도인 경우입니다. 그냥 빙글빙글 도는 느낌이 아니라 마치 배 위에 있는 것처럼 몸을 가눌 수가 없는 어지럼증이에요. 이런 어지럼증이 갑자기 찾아왔다가 잠시 후 괜찮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고 해요. 영어로 TIA라고 부릅니다. 뇌혈관이 잠깐 막혔다가 다시 뚫린 경우에 증상이 사라졌다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큰 뇌졸중이 올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 해요.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남아있어요. 두 번째 신호는 말이 꼬이거나 발음이 이상해지는 것입니다. 평소처럼 말을 하려는데 혀가 굳은 것 같은 느낌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고 싶은 말은 머릿속에 있는데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 답답함, 또는 내가 하는 말을 상대방이 알아듣지 못하는 경험 말이에요. 뇌에는 언어를 담당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언어 중추라고 불러요. 이 부분에 혈류가 줄어들면 말하는 기능에 문제가 생깁니다. 발음이 어눌해지거나 단어가 생각나지 않거나 문장을 만들기 어려워지는 거죠. 주변 분들이 먼저 알아채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다가 상대방이 갑자기 발음이 이상해졌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또는 평소와 다르게 말을 더듬거나 엉뚱한 단어를 사용하거나요. 술에 취한 것 같은 발음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혀가 두꺼워진 것 같고 입술이 잘 움직이지 않는 느낌이에요. 이런 증상이 갑자기 나타났다면
뇌가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런 기저질환이 있으면 뇌졸중 위험이 높아지거든요. 가족분들께도 꼭 알려드리세요. 본인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이 옆에서 지켜보다가 발음이 이상하다고 느끼시면 바로 병원에 가시는 게 좋습니다.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급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함께 가시. 세 번째 신호는 한쪽 얼굴이나 입술이 마비되는 것입니다. 이건 뇌졸중의 대표적인 증상이에요. 패스트라고 들어보셨나요? 패스트는 뇌졸중 증상을 기억하기 쉽게 만든 영어 약자입니다. F는 face, 얼굴이에요. A는 암팔이고요. S는 speech, 말하기입니다. T는 time, 시간이에요. 이 네 가지를 기억하시면 뇌졸중을 빨리 알아챌 수 있습니다. F, 얼굴부터 볼까요? 거울을 보시면서 웃어보세요. 양쪽 입꼬리가 똑같이 올라가나요? 한쪽만 올라가고 다른 쪽은 처져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또는 한쪽 눈꺼풀이 처지거나 한쪽 볼에 감각이 없거나요. 세수를 하시다가 한쪽 얼굴에 물이 닿는 느낌이 이상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감각이 둔해지거나 저린 느낌이 드는 거죠. 음식을 드실 때 한쪽 입술로 음식이 흘러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증상은 뇌의 얼굴운동 신경이나 감각신경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입니다. 뇌의 한쪽에 혈류가 부족해지면 반대쪽 얼굴에 마비가 올 수 있어요. 왼쪽 뇌에 문제가 생기면 오른쪽 얼굴에, 오른쪽 뇌에 문제가 생기면 왼쪽 얼굴에 증상이 나타납니다. 안면마비라고 해서 모두 뇌졸중은 아닙니다. 배마비라는 말초신경 문제로 오는 안면마비도 있어요. 하지만 원인이 무엇이든 갑자기 얼굴 한쪽이 마비되면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정확한 원인을 찾아주실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꼭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한쪽 팔이나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입니다. 이것도 뇌졸중의 초기 마비 신호예요. 패스트에서 A, 암을 기억하시죠? 양팔을 앞으로 뻗어보세요. 눈을 감고 10초 동안 그 자세를 유지해보세요. 한쪽 팔이 아래로 떨어지거나 흔들린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갑자기 숟가락을 놓치신 적 있으신가요? 컵을 들다가 갑자기 손에 힘이 빠져서 떨어뜨린 적은요? 젓가락질이 갑자기 어려워지거나 글씨를 쓰는데 손이 말을 안 듣는 경험 말이에요. 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걸을 때 한쪽 다리가 끌리는 느낌, 계단을 오를 때 한쪽 다리에만 힘이 안 들어가는 느낌, 이런 증상이 갑자기 나타났다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런 마비 증상은 처음에는 아주 약하게 올 수 있어요. 그냥 좀 저린가 보다, 잠을 잘못 잤나 보다 하고 넘기시기 쉽습니다. 하지만 뇌졸중의 전조로 오는 마비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심해질 수 있어요. 특히 한쪽에만 증상이 나타나는 게 특징입니다. 양쪽 팔다리가 다 저리거나 힘이 없는 건 다른 원인일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오른쪽 팔과 오른쪽 다리 또는 왼쪽 팔과 왼쪽 다리에만 증상이 있다면 뇌졸중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이 증상이 잠깐 왔다가 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일과성 허혈 발작입니다. 증상이 사라졌다고 안심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48시간 이내에 진짜 뇌졸중이 올 확률이 높거든요. 이 효능 하나만으로도 오늘 영상에 가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시야가 흐려지거나 물체가 겹쳐 보이는 것입니다. 갑자기 눈앞이 뿌옇게 되신 적 있으신가요? 안개가 낀 것처럼 흐릿하거나 한쪽 눈이 갑자기 안 보이거나 물체가 두 개로 겹쳐 보이는 경험 말이에요. 뇌 뒤쪽 후두엽이라는 곳이 시각을 담당합니다. 이 부분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면 시야에 문제가 생깁니다. 또한 눈을 움직이는 근육을 조절하는 신경에 문제가 생기면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복시가 나타날 수 있어요. 어르신들은 눈이 침침해지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시기 쉽습니다. 나이가 들면 원래 눈이 안 좋아지잖아요. 하지만 갑자기 시력이 떨어지거나 시야 한쪽이 어두워지거나 물체가 겹쳐 보이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특히 한쪽 눈만 갑자기 안 보이는 경우를 주의하셔야 해요. 마치 커튼이 내려오는 것처럼
한쪽 시야가 어두워지는 증상입니다. 이건 뇌로 가는 혈관이나 눈으로 가는 혈관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예요. 복시, 즉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증상도 중요합니다. 피곤할 때 잠깐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지만 쉬어도 낫지 않고 갑자기 시작됐다면 병원에 가보셔야 합니다. 눈 증상은 무시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뇌와 눈은 아주 가깝게 연결되어 있어요. 눈에 나타나는 이상이 뇌 문제의 첫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신호가 남았어요. 여섯 번째 신호는 갑작스럽고 심한 두통입니다. 이건 특히 뇌출혈의 가능성을 알려주는 신호예요. 두통은 누구나 겪습니다. 스트레스 받을 때, 잠을 못 잤을 때, 피곤할 때, 머리가 아프죠? 하지만 뇌졸중의 전조로 오는 두통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갑자기 시작됩니다. 서서히 아파오는 게 아니라 갑자기 벼락치듯이 아파요.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 같다. 머리가 터질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평생 겪어본 두통 중에 가장 심하다고 느끼실 정도예요. 이런 두통은 뇌출혈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뇌혈관이 터지면 뇌 안에 피가 고이고 뇌압이 올라가면서 극심한 두통이 오거든요. 부역제, 구토가 동반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운동을 하다가 무거운 것을 들다가 화를 내다가 갑자기 심한 두통이 오면 주의하셔야 해요. 혈압이 갑자기 오르는 상황에서 뇌출혈이 발생하기 쉽거든요. 평소에 두통이 자주 있으셨던 분이라도 이번 두통이 평소와 다르다고 느끼시면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양상이 다르다, 강도가 다르다, 뭔가 이상하다, 이런 느낌이 드시면요. 두통과 함께 목이 뻣뻣해지는 증상이 있으면 더 위험합니다. 뇌출혈로 인한 뇌막 자극 증상일 수 있어요. 이런 경우 즉시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잠시 후 마지막 신호를 알려드릴게요. 일곱 번째 마지막 신호는 걷기가 불안해지고 균형을 잃는 것입니다. 평소처럼 걷는데 자꾸 한쪽으로 쏠리는 느낌,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술 취한 것처럼 비틀거리거나 일직선으로 걷기가 어려운 경험 말이에요. 갑자기 중심을 잡기 힘들어지는 거죠. 뇌 뒤쪽 아래에 소뇌라는 곳이 있습니다. 소뇌는 우리 몸의 균형과 조화로운 움직임을 담당해요. 이 소뇌의 혈류가 부족해지면 걸을 때 비틀거리고 물건을 짚을 때 손이 덜덜 떨리고 미세한 동작이 어려워집니다. 갑자기 젓가락질이 힘들어지거나 단추를 끼우기 어려워지거나 글씨가 삐뚤어지는 것도 손의 기능 이상의 신호일 수 있어요. 어르신들은 원래 균형 감각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시기 쉽습니다. 나이가 들면 다리 힘이 약해지고 걸음이 불안해지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갑자기 균형을 못 잡게 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어제까지 멀쩡하게 걸었는데 오늘 갑자기 비틀거린다면 그건 나이 탓이 아닙니다. 뇌가 보내는 경고일 수 있어요. 이 증상은 혼자서는 알아채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가족분들이 옆에서 보시다가 걸음걸이가 이상하다, 자꾸 부딪힌다, 휘청거린다고 느끼시면 바로 병원에 가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까지 뇌졸중의 7가지 전조 신호를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뇌졸중이 의심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FAST를 기억하세요. F, face, 얼굴입니다. 웃어보라고 해보세요. 한쪽 입꼬리가 처져 있나요? R, arm, 팔입니다. 양팔을 앞으로 뻗어보라고 해보세요. 한쪽 팔이 떨어지나요? S, speech, 말하기입니다. 간단한 문장을 따라해보라고 해보세요. 발음이 어눌한가요? T, time, 시간입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이상이 있으면 바로 119에 전화하세요. 시간이 생명입니다. 뇌졸중은 빨리 치료받을수록 회복 가능성이 높아요. 골든타임은 3시간에서 4시간 30분입니다. 이 시간 안에 병원에 도착해서 치료를 받으면 막힌 혈관을 뚫거나 터진 혈관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절대 기다리지 마세요. 조금 있으면 나아지겠지.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뇌세포는 1분에 190만 개씩 죽어갑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손상이 커져요. 119에 전화하시면 뇌졸중 의심이라고 말씀하세요. 구급대원이 뇌졸중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데려다 줄 겁니다. 모든 병원이 뇌졸중을 치료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 전문 장비와 인력이 있는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가족 중에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 패스트를 꼭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가까운 뇌졸중 치료병원이 어디인지 미리 알아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제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부터는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릴 시간이에요. 지금부터는 조금 다른 시간입니다. 정보를 얻는 시간이 아니라 나 자신과 만나는 시간이에요. 편안한 자세로 앉아주세요. 의자에 앉아 계시다면 등을 살짝 기대셔도 좋습니다. 눈을 감아도 좋고 반쯤 뜨고 편안히 바라보셔도 됩니다. 먼저 숨을 느껴봅니다. 숨이 들어오고 숨이 나갑니다. 일부러 깊이 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숨이 드나드는 것을 지켜보세요. 들이쉬고 내쉬고 그 리듬이 느껴지시나요? 오늘 많은 정보를 들으셨습니다. 무섭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은 다르니까요. 이제 아셨으니까 준비가 되신 겁니다. 이제 머리 쪽을 느껴봅니다. 이마가 느껴지시나요? 관자놀이는요? 뒤통수는요? 어딘가 뻣뻣하거나 무거운 느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냥 알아차려 주세요. 고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뇌는 참 신비로운 기관입니다. 평생 쉬지 않고 일하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이게 해줍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에요. 하지만 당연한 게 아니었. 뇌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해봅니다.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일해줘서 고맙다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고요. 속으로 말해보셔도 좋습니다. 이제 온몸을 느껴봅니다. 얼굴, 목, 어깨, 팔, 손끝, 가슴, 배, 허리, 엉덩이, 다리, 발끝 천천히 느껴봅니다. 어딘가 불편한 곳이 있을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느껴주세요. 우리 몸은 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배운 7가지 신호처럼요. 중요한 건 그 신호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무시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잘 들어주는 겁니다. 잠시만 더 이 고요함 속에 머물러 주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시간입니다. 준비가 되시면 천천히 손가락을 움직여 보세요. 발가락도요. 기지개를 한번 켜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눈을 떠주세요. 오늘은 뇌졸중의 초기 전조 신호 7가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아침에 갑자기 찾아오는 어지럼증, 말이 꼬이거나 발음이 이상해지는 것, 한쪽 얼굴이나 입술의 마비,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시야가 흐려지거나 겹쳐 보이는 것, 갑작스럽고 심한 두통, 그리고 걷기가 불안하고 균형을 잃는 것. 이 7가지입니다. 이 신호들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패스트를 기억해 주세요. 얼굴, 팔, 말하기, 시간. 이상이 있으면 바로 119입니다. 무섭게 들으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는 것이 힘입니다. 이 신호들을 알고 계시면 나 자신도 살아가는 가족도 지킬 수 있습니다. 골든타임을 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 가족분들과 꼭 나눠주세요.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 흡연하시는 분,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 주변에 꼭 알려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뇌가, 당신의 몸이 오래오래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내일도 새로운 건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강한 밤 되세요.